안녕하십니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모아뉴스의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분 좋아하시고 그런 뉴스인데요. 가수션 239억 모아 루게릭 요양병원 완공. 전 진우션의 팬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뭐 기부 천사라고도 알려져 있고, 예전에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모금 내지는 그런 기부를 위한 이벤트들이었는데, 왜 이 루게릭병이 특별히 어떤 다른 질환에 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려면 먼저 이제 루게릭병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루게릭은 예전에 야구 선수 이름이래요. 이 선수가 먼저 이 병에 걸리면서 이 질환이 유명해졌고, 또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과학자.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봤던 거는 스티븐 호킹이잖아요. 루게릭병은 원인을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병리 기전도 불명확하고 치료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점점 진행하는 질환인데, 정확한 그 진단명은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근육이 이렇게 위축된다는 거죠. 측색은 척수를 단면을 보면 운동신경이 담당하는 부분이 척수의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트랙을 침범하고 파괴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점점 진행하는 병이죠. 퇴행하는 병이고 진행하는 병이어서 유병률은 우리나라에는 환자분들이 한 3,000명 정도 있다고 하시고요. 3만 명당 1명? 뭐 이 정도로 발생을 한다고 돼 있어요. 평균 수명은 한 3에서 5년이고 간혹 10년 넘게 생존해 있는 분들도 계신다. 진단받고 3에서 5년. 예. 보통은 40대 이후에 이제 진단을 많이 받고요. 아주 간혹 20대도 진단을 받고 10대에도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한두 본 것 같아요. 처음 네. 봤어요. 이 질환의 경우는 이제 운동신경을 먹잖아요. 운동신경을 먹기 때문에 감각신경은 다 유지가 된다고. 그리고 욕창 같은 것도 잘 안 생긴대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계속 이제 포지션 체인지를. 포지션 체인지를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는데, 가장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힘이 약간 빠지거나 피로하거나 손에 뭐 힘이 좀 빠진다, 손이 좀 잘 안 열린다, 약간 뭔가 좀 이상하네,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서 점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뭐 말하는 것도 힘들고 결국에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져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횡격막이나 아니면 호흡을 도와주는 그런 갈비뼈 사이의 근육들까지도 다 침범을 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인데, 안구 움직임 하는 근육들이잖아요. 요건 좀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이 이렇게 눈을 움직여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초기 증상에 내원했을 때 명확하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가 어떤 진단 기준도 아주 확실하지 않아서, 결국은 근전도를 통해서 어떤 근육의 패턴 있잖아요. 근위축의 소견들이 보이는 걸 근전도로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건 아닌 거죠. 상부 운동신경이랑 하부 운동신경을 동시에 다 침범을 하는 거거든요. 뇌나 척수질환의 특성도 보이고, 아니면 그냥 근육병의 마비 소견도 보이고, 결국은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되는 소견을 보아서 얘가 한 번에 딱 한 번에 딱 수 있는 되진 게 않은 아니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소견에서 이걸 보면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뭐지 이게? 뭐 이것저것 다 배제를 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계속 안 좋아지고 이거는 베일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진단 거예요. 과정까지도 쉽지 않네요. 예, 그렇죠. 진행이 한참 돼야 이제 환자 그렇죠. 예. 근전도를 해보면 조금 이상하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진행이 한참 되고 근육이 어느 정도 파괴가 돼야 명확하게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고 이상한 소견들이 보이거든요. 완전 초기에는 진단이 안 되고, 초기에 진단이 된다 한들 다른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쓰는 약이 리루졸을 쓰면 기대 수명이 조금 늘어나대. 몇 개월 정도. 기대 수명이 원래 5년이었으면 5년 3개월, 5년 4개월.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환자의 삶의 질이나 이런 건 또 좋아지진 않는다. 기대 수명만 좀 늘어난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무슨 줄기세포 신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환자들도 쓰고는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보통 뭐 한 200~300만 원 정도 약값이 든다고 해서, 쓴다고 해서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도 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야 그 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병이죠. 불치병이죠.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물론 엄청난 일이죠. 한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한다는 건 되게 그런 일인데, 우리나라 유병률이 3,000명 정도라 그러면 이게 병원이 유지가 되나? 이게 좀 그 그렇죠.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루게릭 환자만 보진 않을 거고, 요양병원인데
뭐 루게릭 환자도 볼 수 있다. 왜냐면 안 좋은 환자 잘 안 보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루게릭 환자는 어쨌든 사망을 하실 거거든요. 되게 안 좋은 환자들을 잘 안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환자들을 볼 수 있는 병원이 될 거고, 요양병원이라는 거에 특징이 아예 체계가 달라요. 예를 들면 대학병원은 입원 비용, 어떤 약을 쓰면 그 약에 대한 비용, 검사를 하면 그 검사에 대한 비용, 이렇게 되잖아요. 요양병원은 그 환자의 상태, 중증에 따라서 매겨져요. 이게 등급이 아주 안 좋은 환자, 뭐 이를테면 경관영양을 하고 기관을 뚫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면 높은 등급을 받아서 입원료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공단에서 주는. 안 좋은 환자를 보면 조금 입원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환자들은 자기 부담금이 되게 높거나 아니면 입원이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서 그런 기준으로 이제 환자를 분류해서 병원이 유지가 되게 되는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면은 오너가 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의사들이 일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매출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던가 이런 게 의사가 있을 때랑 되게 다르거든요. 병원 돌아가는 거나 환자 보는 거에 대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뭐 어떤 약을 아끼라던가 검사를 아끼라던가 이런 거 되게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손해를 보려고 마음을 먹은 오너가 하는 병원에서는 그런 게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런 병원은 최대한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그게 약간 또 개념이 다른데, 완전히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니지만 루게릭 병은 그렇지만 다른 병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장기 입원을 하게 허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양병원이란 데도 장기 입원을 하면 병원의 평가 점수가 자꾸 깎인다거나 환자에 대한 주는 돈이 점점 깎인다거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지내다가 안 좋아지면 다시 입원하고 이런 코스를 가게 되는데,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쨌거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죠. 예. 좋은 의료진을 잘 모집을 해서 잘 운영이 되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옵션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죠. 세계 최초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수익으로. 예, 수익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니즈가 많지 않았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유병률이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ALS 환자만 보면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일을 지금 시작을 하신 거여서 다른 요양병원들도 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 잘 이겨내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뭐 처음에 거기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이만큼 드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베드 하나당 보통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1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00베드 정도 될 것 같아요. 환자들이 차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막 엄청나게 그 재단 비용을 까먹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할 거고, 병원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사망 환자나 사고도 엄청 많을 거고, 굉장히 생각하셨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히 현 씨가 연예인이시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노이즈가 더 낄 거예요. 그게 제가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런 공간과 이런 걸 제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노이즈가 낍니다. 이거는 우리가 네,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저는 나는 많이 봤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힘들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접종 거부 초딩에 그러다 다쳐 소리쳤다 아동학대 신고당했다. 제가 1번 놀랬던 거는 뉴스 헤드라인에 초딩이란 단어가 나오네라는 그거였고, 되게 빨리 쓰여진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소아과 의사라면은 뭐 이런 일이 또 생겼네라고 생각은 할 텐데, 예방접종을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였대요. 독감 접종이었던 것 같고요. 계속 안 맞겠다고 막 하고 진료실 안에서 막 15분 동안 이제 돌아다니고, 선생님은 주사 놓으려고 이제 주사기 막 까놨고, 이제 애는 막 난리가 나니까 너 그렇게 하다 다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호자가 왜 소리를 지르냐, 접종 안 하겠다. 그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경찰한테 연락을 받고 그 집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경찰에서는 조서를 작성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한다는 통보서를 보내왔다. 왜 그러신 걸까요? 덜 성숙한 어른인 거죠. 소아과 의사로서 느끼는 거는 주사 깠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맞고 이거는 나가야지. 맞고 나가야지. 이거 비용을 지금 하나 또 저기 한 거고, 그냥 이거 다른 사람한테 못 쓰죠. 애가 이제 난리를 치면 엄마가 애를 나무라듯이 됐어, 너 하지 마, 그냥 가자. 그러면 이제 또 뒤에다 대고 깠는데 이거 지금 뭐 이거 비용을 내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 소아과 진료가 너무 무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당연히 이게 무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그만큼 손해를 주시는 건데 이 선생님은 지금 15분 동안 다른 환자를 보시지도 못했어요. 기분은 또 얼마나 나쁘셨겠어요. 소아과 아닌 다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막 이거 캡처해서 보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소아과 의사를 하고 있는 너를 존경한다 라는 문자가 있었고, 저도 보면서 이 정도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나 한 100번은 고소당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얘기를 막 나누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뭐 이런 일 많고 독감 시즌에 뭐 어마어마하죠. 뒤에 사람들도 밀려 있고 아이는 기다린다고 이게 막 가라앉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공포가 점점 커지잖아요. 엄마가 잡아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잡아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거의 막 뭐 1, 2학년이어도 30kg 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통통한 애들은 30kg 넘을 수도 있고. 강제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결국은 엄마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잡기는커녕 옆에서 이제 그러고 있다 고소를 했다는 거는 진짜 그럴 거면 왜 왔지라는 생각부터 들죠. 부지런하시지 되게. 고소를 하려고 그러면 또 막 힘들었을 거 아니야. 막 가서 뭐 하고 뭐 얘기하고 막 이름 쓰고. 대단하신 분이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건덕지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그래서, 됐다고 하는 네. 거면은 뭔가 좀 절차가 진행이 된 건데, 굉장히 이거 뭐 아무런 뭐 무혐의고 뭐 그래도 병원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일각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보호자도 보호자지만 경찰에서 이게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봐봐, 이럴 사람이면은 얼마나 그렇겠어. 가서 또. 그치, 가서 또 거기서도 막, 얼마나 더. 막 그랬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있어. 우리도 있어. 그리고 나한테 혼나는 애들도 있어. 왜 우리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 약간 진짜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할 때 있다면 다쳐. 왜냐면 엄마는 또 엄마 말은 안 들어도 그래도 가운 입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조금 더 나을 때도 있고, 당연히 어느 어른이어도 얘기했을 거야. 병원이 아니고 의사 아니어도 애가 막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지나가는 어른이 봤어. 아니, 그럼 걔가- 너 다친다. 이거 할 거 아니야. 아니 걔가 어디 받아서 다치면 또 고생했겠지. 이런 물론 안 잡아도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있지. 있습니다. 더 어린 친구들도 뭐 2돌, 3돌 자기 발로 걸어와서 무섭지만 뭐 이제 눈 찔끔 감고 정말 울지도 않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무서운 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무서운 게 있을 수 있지. 우리 아이가 주사 맞을 때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당연히 엄마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잡아줘도 힘들어요. 엄마가 잘 잡아야지 애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이 잡고 막 그렇게 되면 엄마가 봤을 때는 자세나 이런 게 굉장히 공격당하는 자세로 잡게 돼요. 엄마가 잡으면 그래도 애를 이렇게 막 안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잡게 되면 애는 더 막 그러고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들의 사이트가 있어요. 오늘은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 뭐 발길질하고 뭐 이제 임신한 선생님인데 발을 막 애들한테 발로 발길질 배 맞고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가 어딜 가든 다른 사람들이 얘를 좋아했으면 좋겠잖아.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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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 잘 교육시키고, 안 되면 자꾸 사과도 잘하고 이런 걸 잘해야지. 얘가 어떤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은 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한테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가 더 잘하고, 얘가 뭐 시끄럽게 하면은 계속 조용히 하라고 시키고, 그거를 저희는 항상 신경을 썼거든요. 어디 가서 욕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얘를 예쁘게 볼 수 있도록 보이게. 행동이 힘든 친구들도 있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엄마한테 양해를 구하고 좋은 장녀한테 가끔 잡아줘. 그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고, 일단은 아기가 겁내하거나 뛰거나 분해할 걸 자꾸 만지려고 그러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지, 아직은. 근데 그거를 엄마가 못하게 해야지. 제재 안 하는 게 문제. 그렇죠. 진료실에서도 그게 있어요. 이 나이의 아이한테 정상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있죠. 2돌, 3돌인 애들이 뭐 궁금해해. 궁금할 거 아니야. 뭐 청진기도 궁금하고. 궁금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거는 진료 도구잖아요. 그렇지. 애한테 막 껴주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말로 얘기하죠. 얘 지저분하죠. 왜냐하면 하루에 100명씩 이거를 환자들을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야 하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 그게 얘기가 있었죠. 어떤 선생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다가. 만지지 말라 그랬다가 당신은 소아과 의사를 할 자격이 없다 라는 소리를 면전에 들으셨다고. 이경이 있어요. 근데 이 렌즈가 끝에 달려있는데 잘 깨지고 깨지지. 우리도 한번 깨졌어. 깨지고 잘 깨지고 깨지면 또 비싸고
수리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시간도 걸리고 그만큼 환자를 못 보니까. 그쵸. 그만큼 그 뒤 환자들은 또 어떡할 거예요. 이러니까 되게 살살 다루고 실제로 정말 퉁 하는데 고장이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예민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약간 그런 키자니아라고 시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 방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이거는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소아과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제 후배들이 더 많아지죠. 최근에 이제 계속 의료 이슈가 있고 대학병원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나오신 교수님들 많아지고 동네 로컬 병원의 개원율도 엄청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소아과는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기피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사실. 걱정도 돼요. 이런 게 하나씩 보일 때마다 진짜 더 안 하겠다. 사실 똑같은 독감 주사잖아요. 애기 한 명 맞추는 시간에 어른 한 10명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비슷한 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소아과에는 꼭 어시스트 해주시는 그 간호사님 계시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세요. 그치. 제가 직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게 손목 아대 막 타고 오시고 진료 가서 보시고 하는데 꽉 잡아야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 미안해요. 꼭 들어오셔야 되는 나이는 이제 5살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 이유는 아이도 병원에 오는 거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나이니까. 이 정도 형님 됐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대부분은 잘 따라갑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나이에 기대하는 모습에서 좀 벗어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엄마 아빠의 역할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원에서 여러분의 아이를 되게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탓이에요. 충분히 애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울고 무서워한다고 다 싫어하는 건 싫은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치. 그때 부모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정한 공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겨내야지. 엄마 아빠의 역할은 이 아이가 나중에 나 없어도 홀로서기 할 수 있게 키우는 그 역할이잖아요. 뭐 이 정도 무서움은 괜찮은 거야, 이게 결국은 필요한 거라고 알 수 있게 알려주셔야죠. 성숙한 어른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애를 좋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동네병원 아는 의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